이번 시간부터는 도면 해독 강좌입니다. 5강에서부터 9강까지 총 5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 작업형 과제는 단순히 따라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립된 조립 투상도를 보고 2D 치수 기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 치수 공차, 기하 공차, 거칠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5강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6강은 치수 기입과 치수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강은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강은 기하 공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 9강은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마다 그 파트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과제는 총 4개의 과제입니다. 제 교재를 참고해서 총 4개의 과제가 들어갑니다. 동력 5번, 편심 1번, 편심 2번, 그리고 기어 펌프. 이 4개의 과제를 가지고 각각에 맞게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4개의 과제를 가지고 각 영역에 맞게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각 개별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해독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는 문제 도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3D 영상의 조립 파일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기계도사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기계도사라고 검색을 해서 카페명으로 조회를 하면은 해당 카페가 나옵니다. 해당 카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카페에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배너에 에듀피디 인증 회원 밑에 에듀피디 등록 게시판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에듀피디 회원 자료실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도면 해석 동력 전달 장치 5번 이쪽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 도면을 기준으로 수상도와 치수기입, 공차,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각각 도면으로 나누어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위쪽에 RGB로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의 동력 전달 장치 5번의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법은 삼각에 물체를 올려두고 각 면에 투상되는 것을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물체의 내부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 치는 것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상은 단면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개의 부품이 서로 조립된 형상을 보면 해칭의 모양이 서로 반대입니다. 외형선을 기준으로 파란색 부품과 빨간색 부품의 해칭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간격이 다르면 다른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은 여러 개의 조립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의 형상을 잘 보기 위해서 단면이 되어 있고, 해칭의 간격을 기준으로 다른 부품 간의 간격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도면을 보면 아래쪽은 물체의 외형을 나타내고요. 위쪽은 물체의 단면을 나타냅니다. 5번의 커버와 1번의 본체가 이렇게 물체의 외형과 물체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을 모두 다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4번의 기어와 3번의 벨트 풀리는 전체를 단면한 온단면도 형상이 되었고요. 2번의 축은 단면을 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단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체의 정면도 형상이고 왼쪽에서 바라본 좌측 면도의 형상입니다. 좌측 면도에서 이렇게 B-B라는 곳이 있습니다. B-B에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바라본 형상이기 때문에 왼쪽에 기어라든가 너트가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말 그대로 단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단면을 치기 때문에 B-B에서 평면을 잡아서 왼쪽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 형상이 지금 왼쪽의 좌측 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도 또한 마찬가지 위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위쪽의 평면도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단면 A-A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서 위쪽에서 내려다본 형상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찾아보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위쪽에서 내려다본 형상이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그려주지 않고 위쪽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상이 평면도입니다. 자, 1번 본체와 2번 축, 4번 기어의 투상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기어는 왼쪽에 있는 이쪽 기어인데요. 이 4번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형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왼쪽에 키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단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해보면은 이러한 형상이 보입니다. 자, 기어의 투상도는 이 정면도와 왼쪽에서 바라본 좌측면도 혹은 우측면도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이쪽에 전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가 들어가는 부분의 형상만 국부투상도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좌측면도를 봤을 때 이 전체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키가 들어가는 형상만 투상도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는데 못따기 부분을 나타내면 투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따기가 되어 있지만 못따기선은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축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부의 형상이기 때문에 축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축이 나오는데 축은 가운데를 단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를 단면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키가 들어가는 형상은 이렇게 국부투상도로 부분 단면을 잡아서 국부투상도로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왼쪽에 확대도를 잡아서 오일실의 둥글기를 이렇게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각이 져 있으면 오일실을 이렇게 조립하다가 이쪽 부분에 솜으로 된 오일실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축 부분에 못따기를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확대도를 잡아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는 삼각법으로 3면도를 모두 투상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면도, 우측 또는 좌측면도, 그리고 위쪽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리브 부분은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체를 단면을 해서 가운데를 보면 안쪽 부분에 리브 부분은 형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브 부분은 단면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렇게 회전도시 단면도로 리브의 두께를 표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안쪽 구멍의 형상만 단면을 하고 아래쪽 부분에 리브의 형상은 단면을 하지 않는다 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하우징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우징의 안쪽에 베어링과 커버가 꼽혀져 들어가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네 군데에 나사로서 조립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추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우징의 정면도와 좌측면도는 이쪽 좌측면도에서 위쪽의 리브 부분을 잘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위쪽 부분의 형상도 이렇게 커버가 보이기 때문에 커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부분의 형상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좌측면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평면도는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단면을 해서 위쪽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형상의 평면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심 1번의 문제 도면입니다. 편심 1번도 마찬가지로 정면도에서 전체 단면도를 하였고요. 우측면도와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저면도의 삼각법입니다. 가운데를 절단한 전단면도의 형상이 되겠고요. 아래에서 올려본 저면도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바라본 우측면도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까 전에 동력 5번보다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심 구동 장치는 이쪽의 축의 중심과 이 단차의 축의 중심이 발생을 하여서 이 축의 중심이 이쪽에 축의 중심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회전을 하면 이 4번 축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1번 본체와 3번 축, 6번 커버와 7번 가이드 부시를 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3번 축이 나왔습니다. 3번 축은 아까 전에 살펴본 동력 전달 장치 5번의 축과 동일하지만 편심이 되어 있을 때는 좌측면도를 그려준다. 왜냐하면 이 축의 중심 간의 거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소형차의 값을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해주기 위해서 좌측면도를 반드시 그려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찬가지 이렇게 키가 들어가는 것에 국부투상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키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연결선은 그려줘도 되고 그려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축을 보면 이런 축의 형상을 정면도에서처럼 볼 수가 있고요.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쪽 부분에 키가 들어가는 부분의 형상만 분단면으로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사 부분은 이렇게 나사의 표시법에 의해서 두 줄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형상의 커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커버는 이렇게 본체에 끼워져 들어가는 형상인데요. 6번 커버도 단면을 해보면은 단면을 해서 가운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와 아래에 6과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고요. 전단면도 형상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면도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굳이 이렇게 반틈반틈 나누기보다는 전체를 다 단면을 하는 전단면도로 표현하는 것이 시간 관리상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전단면도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7번 가이드부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부시는 아래쪽 부분이 본체에 끼워져 들어가고요. 7번의 구멍 안에 4번 축이 끼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끼워 맞춘 부분을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해주면 되겠고, 이런 7번도 전체를 단면한 전단면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단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단면을 할 때 주의사항은 지름이 긴 형상이 왼쪽에 와야 됩니다. 도면에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본통 형상 중에서 큰 지름이 왼쪽 방향으로서 나오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제도 원칙입니다. 그런 제도 원칙에 맞게끔 투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번입니다. 1번도 마찬가지 정면도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단면과 외형을 동시에 보여주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전단면도로 표현을 하는 게 시간 관리에서 훨씬 쉬우니까 전단면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단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본체 안쪽에 많은 부품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본체만 따로 열어서 보면 본체 형상의 단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이 내부에 이 축도 올라가고 위쪽에 4번 축도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인데 내부가 비어 있는 그런 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 저면도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측면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우측면도에 벨트 풀리라든가 너트를 제외한 이 부분의 구멍 형상을 잘 파악을 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심 1번 투상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심 2번도 축이 편심이 되어 있어서 2번 슬라이드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인데요. 가운데를 단면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편심된 축이 보입니다. 이 축과 슬라이드가 서로 직교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90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심 2번에는 1번 본체와 2번 슬라이더 그리고 3번 위쪽의 커버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번 커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커버는 위쪽에 있는 덮개 부분의 커버 형상인데요. 1번 본체 위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으로 끼워 맞추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볼트 4개로 1번 본체와 조립이 되는 형상이고요. 이렇게 3번만 보면 3번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측 면도는 이렇게 생겨서 1번 본체에 끼워져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정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스플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잡아서 돌출로 안쪽을 이렇게 팠을 때, 확인을 했을 때 정면을 보면 물체 아래쪽 부분은 본체에 끼워져 들어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부분의 위쪽 형상이 이 형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면한 형상이 안쪽에 이쪽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목깎이를 한 부분에서는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심선이 여기에 이렇게 중심선으로 나타났다. 정면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저면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져 맞춘 부분, 그리고 우측면도에 보면 이쪽 부분에 못따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체에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못따기를 1mm로 못따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많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본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부분은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쪽에 안쪽에 축이 들어가서 이 편심된 축이 회전을 하면서 2번이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면도에서 왼쪽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고요. 내부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못따기 된 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런 식으로의 구멍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면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우측면도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측면도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 단면을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단면을 잡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이 가운데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타고 보면 이런 식의 단면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운드가 된 선은 이렇게 그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 못따기 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못따기 된 부분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도와 좌측면도를 그려주면 되고요. 이 평면도에서 형상을 그려줘서 이런 구멍의 깊이라든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추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본체입니다. 1번 본체는 삼각법으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안쪽에 2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1번 위쪽에 3번 커버와 이렇게 조립이 되는 형상입니다. 축이라든가 부시가 이렇게 안쪽에 삽입이 되는 형상입니다. 1번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정면도를 보면 아랫부분에 단면된 형상과 외형의 형상, 그리고 외형의 형상에서 부분 단면의 형상이 이쪽 구멍의 형상을 이렇게 부분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면도에서 봤을 때 가운데 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런 형상을 파악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의 형상은 단면된 형상입니다. 우측면도 이렇게 봤을 때 슬라이드가 들어갈 부분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측면도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구멍의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왼쪽에는 여기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두 개가 위아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안쪽에 부시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왼쪽에 4번 커버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작은 7번 부시가 들어갑니다. 7번 부시 안에 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구멍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형상을 그려준 것이 오른쪽에 이런 우측면도가 되었고요. 이쪽에 붉은 1.세트 나타낸 것은 열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쪽에 슬라이드가 들어가서 좌우 운동을 하면 이쪽 면과 이쪽 면에 마모가 생긴다든가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열 처리를 해준다라고 해서 투상할 때 투상도에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평면도 이렇게 봤을 때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반틈만 그려서 배팅 표시를 해주면 적절하게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델링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배치로서 기준과 투영으로서 배치를 하면 이런 식의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면 기어 펌프입니다. 기어 펌프는 오른쪽의 형상처럼 생겼습니다. 기어 펌프 안쪽에 이렇게 유체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구별을 해 두었고요. 1번 본체와 2번 커버, 그리고 3번 기어, 스퍼 기어를 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3번 기어와 아래쪽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상이고요. 1번 본체 옆에 2번 커버로 덮어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7번 부분이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되는데 7번 부분이 게스킷입니다. 본체와 커버 사이에서 유체가 외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7번입니다. 기어는 단면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어의 제도법에 의해서 그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어의 이끝 원지름, 피치 원지름, 입뿌리 원지름 이렇게 기어의 지름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어도 마찬가지 T가 들어가는 부분에 좌측면도를 국부투상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이런 식으로 투상이 된다. 이번 덮개 커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와 게스킷을 사이에 두고 접촉이 되고, 그리고 4개의 육각 구멍붙이 볼트로 조립이 되는 형상입니다. 커버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도에서 보면 단면된 형상이기 때문에 단면한 형상, 위쪽과 아래쪽에는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이 보이고요. 가운데는 축이 들어가는 부분에 구멍을 축과 부시가 들어가는 형상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외형의 형상은 자, 이것을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보고 어렵지 않게 커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좌측 면도 보면 여기까지가 커버고, 자, 1번 본체에 지금 이쪽 들어가는 부분과 이쪽 나오는 부분은 이 선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에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커버의 정면도와 좌측 면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투상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인데 1번 안쪽에는 기어라든가 축이라든가 푸시가 들어가고요. 왼쪽에는 가스킷과 커버가 조립이 됩니다. 1번을 열어보면 가운데 단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상처럼 안쪽에 비어진 형상, 여기 6과 097볼트가 들어갈 구멍이 4군데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4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축이 들어가고 여기 오일실이 2개가 들어갈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이 들어갈 부분이 이렇게 2군데가, 안쪽에 기어가 이렇게 2개가 맞물리게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부시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정면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좌측 면도에 보면 왼쪽은 이렇게 빈 공간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단면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관용 나사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고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의 형상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측 면도의 형상과 좌측 면도의 외형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투상하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교재와 카페 자료를 보고 눈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상을 잘 해야 투상된 것을 바탕으로 모델링도 하고 치수기입을 할 때 우리가 기계제도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면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투상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많이 보고 많이 연습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투상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